제가 좀 헤맸는데요. 봅시다, 한번. 그, 노트 필기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어서 잘 설명해 보도록 합니다. 어, 지금 1번하고 3번 파트, 이제 다시 상황을 얘기하면요. 여기에서 이렇게 루프가 있는데, 여기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 가고, 돌고, 아래로 가고, 또 돌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요약하면 약간 요 자기장 방향에 대해서 A, Y 방향인데 자기장 방향에 대해서 이 루프가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울어진 각도가 베타란 값으로 연도에서 약간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기울어져 있어서 우리가 토크란 걸 계산할 때 이 라인이 받는 힘에다가 이 라인이 위치한 라인의 위치와 이 받는 힘을 이렇게 외적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인의 위치를 R1으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이 힘을 했는데, 이 밑이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아래로 받는다 그랬죠, 힘을. 그래서 아래로 받는 거 하고, 오른쪽은 위로 힘을 받아서, 사실은 아래, 위니까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을 돌려는 이제 품질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아까 계산하다가 이제 했던 부분이 바로 위하고 아래 파트인데요. 위하고 아래 파트는 사실 힘을 보면 이제 하나는 이제 이쪽 편을 가고 하나는 아래쪽 가기 때문에 서로 캔슬이 되거든요. 캔슬이 되어서 각도가 0일 때는 이게 나란할 때는 이제 그 자기장 방향하고 요 라인의 방향이 나란하기 때문에 이 사이 각도가 0입니다. 0이기 때문에 이제 힘이 0이 되는데 좀 삐딱하게 되면, 여기 이제 힘이란 것은 I, D, L에 곱하기 B인데, 여기서 힘의 방향이 이제 요 B, 제로의 AY가 자기장 방향이고, 그리고 I, D, L은 요렇게 내려올 때, 뭐냐면, 제가 잘 봅시다. 요걸 이제 잘 설명해야 되는데, 요런 내려올 때잖아요. 그죠? 내려올 때니까, I, D, L 프라임 내려오는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내려오는 방향은 i의 dx의 dy, i의 dy의 a, y 방향하고 플러스 어, 잠깐만요. 대리 i의 dy의 ay하고 i의 dx의 ax하고 이렇게 했는 게 dl이거든요. 곱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돌아가서 보면 여기서 보면 지금 요 라인에 대해서 그 보면 요게 AY하고 AY는 하면 0이 되고 AY하고 AY는 서로 같은 방향이니까 0이 되고 여기 AX하고 AY니까요. 이게 보면 I, DX, D, 제로의 AG 방향이 되거든요. AG 방향이 되는데 그 G 방향으로 이제 가 되는데 보면 이 방향하고 여 위에서 내려오는 방향하고 아래에서 올라가는 방향을 보면 위에서 내려오는 방향과 아래에서 올라가는 방향이 이 여기에 이제 힘이 요 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G 방향. G 방향이니까 여기는 G 방향 향하고 아래는 밑으로 G 방향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위에 라인은 위로 가고 아래는 가니까 정확히 힘이 캔슬되거든요. 크게 갖고 방향이 반대이고 돌아가는 축은 이 방향이기 때문에 요 사이에 이 방향이기 때문에 이 축을 중심으로 돌리는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 힘과 아래 방향이 정확히 이 축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에 축 주위를 돌리려는 이 토크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노트 필기에다가는 이제 잘못 쓴 게 뭐냐면 그 전에 노트 필기에는 이제 베타 값이 0일 때를 쓴 건데 베타 일반적일 때는 이렇게 요 위에 라인하고 아래 방향이 서로 힘이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고 얘가 정확히 캔슬이 되어서 G 방향이기 때문에 이 AG 방향 돌릴 힘은 없다라는 거를 제가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게 보면 요 1번 라인하고 2번 라인에 대해서 얘 두 개의 합이 전체 토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합치면 요 방향 돌리고 합치면 인테그레이션 시키면 되겠죠. 인테그레이션 두 개 합치면 되는데 1번 라인은 보면 이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0에서 L입니다. 그리고 이제 3번 라인은 L에서 0입니다. 그래서 합치게 되면 0에서 L이고요. 0에서 L이 되고, 이건 L에서 0이 되고, L에서 0이 되고, 이게 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제 그 합은, 보는 것처럼, 이제 합은 AG 방향이고, 이게 L을 그대로 디지를 하게 되면, 2분의 WIL B0의 코사인 베타의 얘가 마이너스다. 라는 거고요. 이 밑에는 똑같이 이 L의 정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G의 2분의 WIL의 B0의 코사인 베타다.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개의 1번과 3번을 합하면 총 토크가 되는데, 그리고 합치면, 요 토크는 AG 방향이고요. 마이너스의 WL의 I의 B0의 코사인 베타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되는데 그러면 W가 WL이 돼 있는데 WL이 이제 뭐냐면 W가 이 폭이고요. 이게 폭이 W고 그 다음에 L이 이 길입니다. 그럼 요 면적이 되는데요. 그럼 이 면적이 되니까 이것은 요 루프가 그리는 면적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표현할 때 코사인 베타로 되어 있는데 이 코사인 베타로 되어 있는데 이 베타가 요 그 y b축을 중심으로 해서 기울어진 각도입니다. 기울어진 각도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런 루프를 정의할 때 이런 루프가 있다 그랬을 때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오른손을 감잖아요, 그죠? 오늘 감았을 때 우리가 에어리어가 있을 때 에어리어의 벡터라는 것은 어떤 방향을 보통 표현합니까? 어떤 면적이 있다. 이 면적에 대한 벡터를 표현한다 그러면 이 면적을 수직으로 나가는 방향을 우리가 면적 벡터로 보통 표현을 하죠, 그죠? 그래서 해보면 지금 이거를 가급적이면 이 면에 대해 수직인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보면 여기 이제 면을 중심으로 해서 베타가 네, 이걸 베타로 표현했는데요. 이 수직인 면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얘가 이제 알파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아, 각을 이 평면에서 자기장이 가리키는 방향의 평면에서 기울어진 각도를 표현했었는데 그러지 않고 이 에어리의 수직인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이 알파란 걸 각도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베타 값으로 표현해서 이 알파 값으로 표현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베타 대신에 이걸 알파로 표현하게 되면 요것 베타는 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요. 그럼 이거는 이제 면적을 Ag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의 I의 S, 이 면적 S에다가 그 다음에 B0의 사인 알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자, 사인 알파다 표현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표현하면 이제 요게 알파가 되는 거죠. 알파가 되면 여러분 보면 요 각도 요게 이제 면적의 법선 벡터 방향이고 그 다음에 자기장이 이 방향입니다. 그래서 자기장 방향과 면적의 법선 벡터 방향이 알파가 바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면적을 표현할 때 S하고 S를 이제 벡터로 표현한다 생각하고 B0를 자기장 방향 생각한다 그랬을 때 S에다가 B0를 해서 사인 알파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면적 법선 벡터에다가 다음에 자기장 방향에 사인 알파니까 바로 그 뭐냐면 그 벡터의 외적과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이제 표현할 때 H에 이제 먼저 얘기를 하게 되면요. M 벡터에다가 곱하기 B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M 벡터는 뭐냐 하면 IS의 AN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M 벡터라는 것을 전류가 흐르는 방향, 그러니까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 이렇게 흐르고 있다 생각하면 M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오른손으로 감아봅시다. 이렇게. 전류 흐르는 방향 오른손을 감아보면 엄지손가락에 가리키는 방향이 어딥니까? 아래죠. 지면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n 벡터를 이게 면적이 s다 그랬을 때, 면적이 s다 그랬을 때, n 벡터는 오른쪽 했을 때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i에다가 s, i가 흐를 때 면적 s에다가 이 a에 이렇게 지면에 들어가는 방향이고, 만약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 일단 이 n 벡터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i가 흐르고 면적은 같고, 이때는 오른쪽 돌아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 될 겁니다. 이게 a에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의를 하면 지금 i하고 s를 m으로 취하고 여기 전류를 여기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 그랬으니까 아래로 돼 있는 거죠. 그 아래로 이제 도는 겁니다. 아래로 돌고, 그 다음에 또 베타가 방향을 따져보면 D 베타하고 또 사인 알파인데 아래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M 베타하고 B 베타를 그냥 외적을 취한 게 바로 포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여러분 그 방향이 되게 골치 아프긴 한데 향을 생각한다 그랬을 때 이런 전류가 흐르는 루프가 있다 그랬을 때 전류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흐르고 있을 때 오른손 돌려서 이 들어가는 방향을 딱 정의를 하고 이 m 벡터라는 것을 이제 이 면적 s에다가 이 가리키는 방향 a n 이렇게 해서 요거를 마그네틱 모멘트,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라고 정의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그 자기장 B에 들어가 있을 때, B 필드에 들어가 있을 때 돌아가려는 이제 토크가 어떻게 되느냐 그랬을 때 M 벡터에다가 자기장 곱을 하면 얘가 돌아가려는 토크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모멘트 따라해 보겠습니까? 자기 모멘트는 전류 크기에 전류가 흐르는 서킷의 면적에 곱을 한 값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 자기 모멘트에다가 외부 자기장을 곱을 한 값이 방향이 돌려는 어떤 특성이라 볼 수 있는데, 이게 마그네틱 다이폴이라 얘기를 하고요. 이게 마그네틱 다이폴입니다. 다이폴하고 예전에 일렉트릭 다이폴이 있었죠, 그죠? 일렉트릭 다이폴이 있었습니다. 일렉트릭 다이폴은 뭐였냐면 이렇게 축을 따라서 마이너스 차지와 플러스 차지가 마이너스 Q와 플러스 Q가 있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D라 그랬을 때 이 다이폴 모멘트는 Q에다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방향의 다이폴 모멘트 이렇게 취한 게 이제 다이폴 모멘트 P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이제 우리가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때 이제 전기장에서도 이 토크를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P가 이렇게 있다. 마이너스 Q에서 플러스 Q 이렇게 돼 있을 때 중심으로 해서 이게 D다. 라고 치면 Q와 D 벡터를 이제 P로 표현을 하거든요. 이때 이제 이 필드가 이렇게 걸려 있다. 그리고 이 필드가 걸려 있다. 이때도 토크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토크를 정의할 수 있는데 재밌게 이 토크가 그 P에다가 E를 곱을 한 겁니다. 토크가. 그게 왜 그러냐면, 이 Q가, 이제 요 Q가 이러 있으면 자기 전기장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돌려는 성질이 있고, 마이너스 Q는 전기장을 반대로 돌리는 성질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얘는, 위에는 플러스 Q는 이렇게 내려가고, 아래에 있는 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중심으로 해서, 2분의 D를 중심으로 해서, 위는 오른쪽으로 돌라 그러고, 아래는 왼쪽 돌라 그러기 때문에 돌라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요 값에, 를 해서, 요 각도를 보면, 이제 요 벡터하고 요 벡터 이렇게 표현되는데 얘 사이 각도가 이제 요 D 벡터와 요 E 벡터 사이에 해보면 요거는 T의 E의 사인 요 사이 알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게 되면 여기 돌려는 힘이 가장 큰 경우는 이제 이게 서로 수직일 때 수직일 때 E 필드하고 요게 수직일 때 이게 가장 크고요. 왜냐하면 이게 2분의 D에다가 QE를 곱을 한 거고 아래는 2분의 D에다가 QE를 마이너스 한 거고 해서 또 거리가 2분의 D고 힘은 QE
되니까 이 방향이고 이 방향이니까 합치면 DQE가 지금 그 돌려는 토크가 되거든요. 토크가 되니까 그거 보면 요 D에다 Q를 구한 걸 P고요. 그다음 E가 이제 전기장이니까 P에다 E를 해서 각도가 이제 90도일 때는 그냥 PE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토크가 이제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에다가 자기장을 곱한 것이 커런트 루프가 돌려는 성질 이 T인 것처럼 일렉트릭 다이폴일 때 얘가 돌려는 성질도 또 P에다가 다이폴 모멘트에다가 이 필을 곱을 한 값이다. 라고 이게 대칭성 모양을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용이 좀 어렵죠, 여러분, 그죠? 네. 이게 좀 복잡긴 하지만 이렇게 또 연관성에 대해서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한 가지 또 어려운 걸 또 보려고 그러는데요. 자, 이게 보면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커런트가 흐르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플러스 차지가 돌고 있다. 전류가 아예 흐르고 있다. 자, 여러분 원자핵 있죠? 원자핵에서 플러스가 있으면 뉴클레우스가 있으면 여기에 전자가 돌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전자가 이렇게 스핀을 가지고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지가 돌고 있으면 걔는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죠? 전류가 흐르는 어떤 면적이 있습니다. I가 저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그래서 흐르는 전류에다가 면적에다가 AN을 곱을 하게 되면 얘는 M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류에다가 그 면적을 곱을 하고 도는 방향으로 오른손을 감아가지고 엄지손가락에 가리키는 방향을 그 방향 축이라고 표현을 하면 자기장의 마그네틱 모멘트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자, 원자를 머리 또 떠올려 봅시다. 떠올려 보면 원자 중심에 뭐가 있죠? 원자 중심에? 원자 중심에 뉴클레우스 플러스가 있죠, 그죠? 걔는 정제에 있죠. 정제에 있다고 우리 가정합니다. 그 주위에 돌고 있는 게 뭡니까? 전자잖아요, 전자. 그 전자 뺑뺑 돌고 있으니까 얘는 사실은 전하가 움직이는 거고 전류가 뺑뺑뺑 도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전류가 돌고 있는 루프를 생각하면 얘는 그 자체가 마그네틱 모멘트가 되는 겁니다. 자석을 치면 이게 자기장이 이렇게 돈다 그랬을 때 전류가 이렇게 돌면 자기장은 오른손에서 이렇게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나오고 반대편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 마그네틱 모멘트가 되는 거죠. 또 이게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렉트릭 다이폴인 경우에 플러스 마이너스 있으면 이렇게 전기장이 그래 가는 경우 있죠. 이렇게 가는 것처럼 여기 N과 S의 자기장이 이렇게 가는 거 이제 생각해 보면 이 두 개가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이제 일렉트릭 다이폴인 경우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D만큼 떨어져 있으면 이걸 이제 우리가 P 다이폴 모멘트 Q에다가 D를 했었는데 이제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는 이렇게 전류가 I가 흐르고 있고 면적이 S면 I, S에다가 요 방향, 전류 흐르는 방향의 오른손에서 AN 방향으로 그거를 M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M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요 일렉트릭 필드가 있을 때 돌아가는 힘이 P에다가 E를 곱한 거고요. 거기서는 M에다가 D를 하게 되면 이게 토크, 각각 돌려는 성질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폴이라는 성질은 같은데요. 이제 NS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 나랑 같은데 얘가 필드를 걸어줬을 때 돌려는 성격이 식이 참 유사하게 딱 기억하기 좋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 제가 첫 번째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구주차 수업을 다 동영상으로 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숙지되어 있는지 잘 확인이 잘 안 되어서 좀 아쉽긴 한데 여러분들 바로 그 다음을 넘어가는 거라서 조금 앞에 빠진 부분이 있다 생각하면 동영상 좀 그 정도를 꼭 보기 바랍니다. 예. 양이 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깊이 보려고 하거든요. 이 식이 되게 복잡한데요. 한번 봅시다, 한번. 8.4입니다. 마그네틱, 다이폴이다. 자, 이렇게 말해 다이폴이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굉장히 있는데, 어떤 루프가 있습니다. 이렇게 커런트 루프, 동그란 루프를 생각했습니다. 동그란 루프를 생각했는데, 여기 전류가 흐르고 있거든요. 전류 흐릅니다. I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I가 있는데, 얘가 어디에 있냐면, XY 평면상에 있습니다. 이렇게 평면에서 이렇게 G 방향, X 방향, Y 방향, X 방향, Y 방향, G 방향 이렇게 있거든요. 네, 이렇게 있고 전력 흐르고 있을 때 특정한 위치 여기에서의 R 벡터인데 이게 포지션이 R, 세타, 파이로 위치가 정의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G축에서 각이 세타고요. 내렸을 때 요 방위각이 파이고요. 그 다음에 요 위치까지 중심에서 거리가 R인 곳에서의 자기장을 구하고 싶은 겁니다. 자, 보면 여러분 눈에 상쇄됩니까? 머리에 그림을 그려봅시다. 조그만 커런트 루프가 돌고 있거든요. 이렇게 뱅뱅뱅 전력 흐릅니다. 여기서부터 특정한 위치에서의 결국은 자기장을 구하라 이런 문제겠죠. 그죠? 돌고 있는 커런트 루프 여기 위치에서 자기장을 구하라. 근데 이제 마그넷 다이폴이라는 경우에 자기장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보면, 다르게 생각해보면, 일렉트릭 다이폴이 있을 때 특정한 위치에서의 전기장을 구하라. 라는 문제와 똑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얘기할 때, 일렉트릭 다이폴인 경우는, 우리가 이제 구할 때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어제는, 어, 똑같은데, 이제 이렇게 표현됐을 때, X, Y 찍었을 때, 플러스 Q가 위에 있고요. 자, 여기에 마이너스 Q가 있습니다.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치에 P, 포지션 P가 있고요. 여기 R이고, 여기가 세타입니다. 그때 이제 이걸, 거리가 D입니다. D일 때, 이 위치에서의, 어, 그, R, 세타, 파이에서의 그, 일렉트릭 포텐셜을 구한다 그랬을 때, 이렇게 했었습니다. V는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Q, 여기가 플러스 Q입니다. 플러스 Q인데, 요 플러스에서 이렇게 위치를 R1이라고 그러고요. 마이너스에서 그거를 R2에 표현하면 R1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 R2분의 1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플러스 Q에서 P점으로 R1이고요. 마이너스 Q에서 P점으로 R2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서 요거를 이제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Q에 이걸 표현할 때 R1은 요 거리는 2분의 D의 제곱 플러스 여기 거리 R 제곱 마이너스 2분의 DR의 코사인 세타의 전체 2분의 1성분의 1이 요 위에 것이고요. 그 다음 밑에는 R2는 여기 세타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여기에 마이너스에 2분의 D의 제곱 플러스 R 제곱 플러스 2분의 DR의 코사인 세타의 2분의 1성분의 1 이렇게 됐습니다. 그림이 그려집니까 여러분? 일렉트릭 다이폴인 경우에 보면 여기에서 일렉트릭 다이폴인 경우는 특정 위치에서의 스칼라 포텐셜이거든요. 그때 이제 거리분의 반비례하고 단순한 스칼라의 합입니다. 위에 플러스 Q에서 이렇게 R1까지 거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Q에서 R2인데 여기 작은 삼각형이잖아요. 그죠?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2분의 D고 중심 거리 2분의 D고 요 중심에서 P까지 거리가 R이고 그 다음에 요 대변 R1은 이제 코사인 그 사이값을 이용해서 2분의 D의 제곱 플러스 거리 R 제곱 그리고 이 사이값 세타에서 이 마이너스 2분의 DR의 코사인 세타 한 값이 요 R1이 됩니다. 요 밑에 R2는 보는 것처럼
2분의 D의 제곱 플러스 이거 똑같은데 각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이기 때문에 플러스로 바뀌어서 2분의 Dr의 코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1, 2분의 1성 현능의 거리입니다. 이게 일렉트릭 다이폴이거든요. 다이폴 포텐셜이고, 이때 이제 V가 일렉트릭 다이폴인 경우에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Q인데, 이제 근사를 합니다. 이때 근사를 할 때 어떻게 근사를 하냐면, 이 거리 R이 2분의 T보다 충분히 큰 경우, 충분히 커서 이제 근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근사를 할 때 R을 충분히 빼서 밖으로 빼면 R이 밖으로 빠져나오고요. 여기에서는 앞에서는 1 플러스 2R분의 D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2분의 2R분의 D의 제곱분의 전체 2분의 1성분의 1이고 뒤에는 1 플러스 2R분의 D의 코사인 세타의 잠깐만요. 2분의 D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되구나. 이게 마이너스가 되고 2R분의 D의 제곱의 전체 2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되죠? 자,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돼가지고 이제 근사적으로 이제 하게 되면 이제 그다음 근사가 되는데요. 테일러 정리를 하게 되면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Q의 R분의 1이고 여기 이제 테일러 정리는 2분의 1을 빼서 1 마이너스의 4R분의 D의 코사인 세타로 근사되고요. 밑에 거는 마이너스 1의 플러스 4R분의 D의 여기에 지금 2분의 1이 빠져야겠네요. 저희 2분의 1 빠져야 됩니다. 빠졌나 싶었더니 2분이 빠져야 됩니다. 빠져야 되고 그래서 이게 2R입니다. 2R. 2R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여기 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에 뒤에 이것도 2R이 되겠죠? 2R의 D, 2R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과 1이 빠지고 그래서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Q에 R이 이제 제곱 R 제곱분의 D 코사인 세타라는 값이 나오게 되거든요. 자, 여러분, 항상 이게 부호가 앞에 마이너스였잖아요. 이거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 이거 플러스가 돼요. 이게 마이너스고 플러스입니다. 그럼 이게 이게 플러스고, 이게 또 플러스 됩니다. 그래서 R제곱분의 D 코사인, 이렇게 해서 포텐셜이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하게 되면, 요거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4파이 입심제곱은 Q에 R제곱분의 P에, 위치 R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하나 예로서 일렉트릭 다이폴인 경우에 포텐셜을 구하는 문제로 바꿔서 전기장은 이 포텐셜을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를 취하면 전기장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여준 이유는 이거를 일렉트릭 다이폴인 경우에 이제 일렉트릭 포텐셜을 구해서 걔를 그레이디언트를 취하고 하면 일렉트릭 필드를 구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제가 얘기한 거고요. 지금 얘기하려는 건 마그네틱 다이폴. 마그네틱 다이폴인 경우에 또 똑같이 생각해 보면 여기서부터 자기장을 구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기장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 자기장을 구할 때 우리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건데 이제 이 자기장은
자기를 구할 때, 자기를 구하는 방법이 B필드를 구할 때, 이 B필드를 구할 때 우리가 컬 A라 그래서 일종의 전기장에서의 포텐셜처럼 자기장일 때 그레이드를 취한 이런 벡터 포텐셜이 있습니다. 벡터 마그네틱 포텐셜입니다. 혹은 마그네틱 벡터 포텐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전기장일 때는 스칼라였는데 자기장일 때는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기장을 구하기 위해서 이 벡터 포텐셜, 마그네틱 벡터 포텐셜을 구하는 게 사실은 비오 사바라트 법칙에 따라서 구하는 것보다 좀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필드라는 거를 계산해야 되는 A 필드는 이제 식을 쓰게 되면 4파이 분의 뮤 제로 I의 EL 프라임의 R 벡터로 정의됩니다.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 이렇게 정의됩니다. 이렇게 정의되는데요. 이게 왜 이래 되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하죠, 여러분? 이게 제가 9주차 동영상에서 설명을 잠깐 남겨놨는데 여기 B 필드가 이제 그 H 필드가 이제 4파이분의 1에 여러분 그 I dl 프라임에 곱하기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의 삼성이잖아요, 그죠? 삼성인데 요게 이제 비오 사바라티 법칙인데 요거를 벡터로 다 하는 거하고 그다음 요거를 자기장 때 D 필드는 뮤제로 곱을 해서 4파이분의 뮤제로의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의 I dl 프라임 곱하기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이렇게 삼성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요거를 구함에 있어서 B 필드는 컬 A라는 어떤 포텐셜을 한번 미분했을 때 B 필드가 나오는 관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 필드를 구하는 게 이제 훨씬 쉬워서 이거를 접근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요 간소화되어 있는 요걸 접근한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얘가 3성분의 1이잖아요. 그죠? 3성분의 1이고 1성이잖아요. 스칼라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류가 있는 그 전류 루프의 그 변이 요거를 계산한 게 훨씬 쉽기 때문에 벡터 마그네틱 포텐셜 구한 다음에 얘를 컬을 취해서 B 필드를 구하면 자기장을 구하기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게 A 필드라는 게 뭐냐에 대해서는 구시자 동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좀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꼭 보기 바라고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이런 플러스 Q 마이너스 Q가 있을 때 순수 거리에 의존하는 스칼라 일렉트릭 포텐셜을 두 개의 합으로 구한 다음에 분사시킨 이후에 그 다음에 얘를 그레이디언트를 취해서 전기장을 구한다라는 거 생각을 딱 가진 상태에서 왼쪽을 볼 때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 그러면 비오 사바르티 법칙에 따라서 요 해서 이제 전류 흐르는 루프하고 그다음 특정한 위치하고 전류가 있는 위치에 이렇게 그 R 벡터와 R 프라임 벡터로 해주고 이렇게 삼성 이렇게 해서 계산해도 되고 그런데 이 필드라는 거를 구할 때 이거를 그레이드 컬을 취한 A 필드라는 거를 가 있다. 마그네틱 벡터 포텐셜이라는 게 포텐셜은 포텐셜인데 마그네틱 벡터 포텐셜이 있는데 그 식이 훨씬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자, R 프라임 벡터는 전류가 있는 곳의 위치. 자, 이 R 프라임 벡터는 여기가 전류 흐르고 있으니까 이 위치 XY 평면상의 이 루프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R 벡터는 내가 필드를 알고 싶은 곳의 위치를 R 벡터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거리분의 1에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르는 곳에 요 위치 뒤에 또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변이가 있는 거죠. 요 변이를 합한 거를 취해서 얘를 계산이 훨씬 쉽습니다. 요 밑에 거보다는. 그래서 요걸 구하고 난 다음에 컬을 취하면 비틀들을 구할 수 있다. 라는 어떤 그 로직에 있어서 비교를 해보면 내가 하는 문제에서 포텐셜을 구하고 나서 걔를 컬을 취해서 자기장을 구하나 일렉트릭 필드일 때 포텐셜을 구하고 난 일렉트릭 포텐셜 구한 다음에 걔를 그레이디언트 취해서
정의당 구하나. 요 문제가 비슷하죠, 그죠? 컨셉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마그네틱 다이폴이라는 거를, 어, 이걸로, 이제 이 식을 가지고, 풀어보고자 합니다. 풀어보자 하는데, 이것도 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이것도 한 10분 쉬었다가, 그, 11시 5분, 11시 5분에 요걸 가지고 제가 새로 벡터 포텐셜이라는 걸로 해서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되게 좀, 이 문제만 풀는 게 좀 답답하죠, 그죠? 답답하면 조금만 참아줘요, 여러분. 오늘 처음 계산할 때는, 제가 말로 설명하는 거를 최대한 이해하면서, 하면 좋고, 중간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항상 꼭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1시 5분, 그때 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합시다. 예.